지금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미국인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산 가전제품에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전례 없는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가전제품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대형 매장 앞에는 한국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월마트, 베스트바이, 아마존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 가전 재고 없음이라는 문구가 뜨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가 몇 시간 만에 품절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웃돈을 주고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했죠. 오늘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온 사연입니다. 40년 동안 독일과 미국 기술만을 믿어온 한 남자, 에드워드 맥팔렌. 그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변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맥팔렌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40년간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죠. 지금은 가전제품 유통업체 CEO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매장에는 독일과 미국 제품만 진열되어 있죠. 최고의 품질을 자부하는 제품들 뿐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속보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가전제품에 40% 관세 부과 검토. 커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화면 속 앵커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로 인해 한국산 가전제품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의 대량 구매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세 뉴스가 나간 지 단 30분 만에 일이 터졌죠. 매장 지점장인 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베스트바이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매장에도 손님들이 한국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우리 매장은 독일 제품으로 충분해. 40년 넘게 기술자로 살아온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보다 뛰어난 건 없죠. 완벽한 품질 관리, 오랜 전통, 장인 정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죠. 맥팔렌 씨, 한국 제품 없나요? 스마트 냉장고 재고는 없습니까? 인공지능 세탁기는 언제 들어오나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항상 독일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고 신뢰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독일 제품은 좀 구식 아닌가요? 또 요즘은 기능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말들이 매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쉬에서 일하는 제 오랜 동료 마이클은 늘 말했죠. 에디, 독일 기술은 100년 전통이야. 이건 신뢰의 역사라고.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 신념을 흔들어 놓고 있었죠. 오후가 되자 며칠 전 거절했던 한국 가전업체의 영업사원 스티브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맥팔렌 사장님, 지금이라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관세 발표 전에 계약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전국의 유통업체들이 됐네. 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기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BMW, 벤츠와 일할 때도 그랬죠. 기본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줄리아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보셨어요? 전국에서 한국 가전제품 대란이래요. 우리 매장은 괜찮아요? 전 여전히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이건 그냥 일시적인 광풍일 뿐이야.
곧 다들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야. 하지만 줄리아의 표정이 심각했죠. 아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사무엘리였죠. 업계에서 제법 큰 손으로 소문난 사업가입니다. 맥팔렌 씨,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으로요.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40년 기술자의 자존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절대로 제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불안했습니다. 매장에서 들었던 고객들의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정말 일시적인 광풍일 뿐일까요? 내일 사무엘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 같았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이켜보았죠. 1990년, 제가 처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BMW 본사에서 기술 교류를 위해 저를 초청했었죠. 젊은 나이에 얻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만난 독일 엔지니어 한스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에디, 우리는 결코 지름길을 택하지 않네.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검증하지.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독일 기술에 대한 제 맹목적인 신뢰가 시작된 것은 6개월간의 독일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서 울리는 종소리, 정확히 8시에 시작되는 조립 라인, 미세한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품질 검사. 그곳에서 저는 진정한 장인 정신을 배웠죠. 한스는 매일 아침 제게 독일 엔지니어링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보시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전기 드릴 하나를 만드는데도 무려 250번의 품질 검사를 거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죠. 우리는 100년 전통의 기술을 지키고 있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닌 신뢰의 역사라네. 공장장의 그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며 그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동료들은 절 독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놀렸죠. 에디, 또 독일식으로 하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심지어 상사는 절 집무실로 불러 효율성에 대해 장황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설계한 부품들은 항상 최고의 신뢰성을 인정받았죠. 고객 불만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원칙이 절대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거죠. 결국 회사는 제 방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독일의 한스와 화상 통화를 하며 기술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에디, 자네는 이제 진정한 독일 엔지니어라네. 그의 인정은 제게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죠. 덕분에 디트로이트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가전 유통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매장에는 오직 독일과 미국 제품만 들였죠. 밀레의 식기세척기, 보쉬의 냉장고, 지멘스의 세탁기. 가격이 비싸도 고객들은 기다렸습니다. 품질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매장 한켠에는 제가 직접 독일에서 가져온 기술 인증서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한국 제품을 추천하며 말했죠. 맥팔렌 씨, 이제 한국 제품도 품질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경쟁력 있고요. 그때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품질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야. 100년 뒤에 다시 얘기하지. 그 영업사원의 실망한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매달 독일에서 열리는 품질 관리 컨퍼런스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독일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같은 철학을 지키고 있었죠. 기술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매번 컨퍼런스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딸 줄리아는 가끔 절 구시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빠,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신뢰성, 내구성, 정확성.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니까요. 줄리아의 말을 들을 때마다 한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있을 사무엘 리와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뭘 보여주겠다는 걸까요? 한국 제품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100년 전통의 독일 기술을 뛰어넘을 순 없을 겁니다. 독일에서 보낸 그 6개월이 제 인생의 표준이 된 지 오래니까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이제 곧 사무엘 리를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었죠. 그가 보여줄 것이 뭐든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다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한스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느낀 그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리의 사무실은 맨해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102층 빌딩 꼭대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자꾸만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거대한 쇼룸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맥팔렌 씨. 사무엘 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이쪽으로 오시죠. 사무엘은 저를 안내했습니다. 쇼룸 한가운데에는 마치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진 공간이 있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스마트홈입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죠. 처음엔 그저 평범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말을 꺼내자 상황이 달라졌죠. 안녕하세요, 스마트홈. 그러자 갑자기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조명이 자연스럽게 밝아졌습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사무엘은 냉장고 앞으로 저를 안내했죠. 이 냉장고는 내부를 스스로 촬영해서 재고를 관리합니다. 우유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주문하죠. 유통기한도 체크하고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 냉장고의 본질은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거 아닌가? 그러자 사무엘은 더욱 환하게 웃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냉장고는 6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죠. 채소실의 습도는 실시간으로 조절되고 육류 보관칸은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밀레의 최신형보다 전력 소비량은 절반, 신선도 유지 기간은 30% 더 깁니다. 제 입이 절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사무엘은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인덕션은 온도를 0.1도 단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로 셰프들이 최근 이 제품으로 바꾸고 있죠. 그가 인덕션 위에 스테이크 하나를 올렸습니다. 화면에 조리 과정이 표시되더니 고기의 두께를 측정해 최적의 화력과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했죠. 이제 뒤집으세요. 라는 알림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엘은 부엌 한켠의 식기세척기를 가리켰죠. 이 제품은 물 사용량이 기존 제품의 3분의 1입니다. 소음은 30데시벨 이하죠. 독일 제품들의 절반 수준입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TV가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이 TV는 시청자의 시청 패턴을 학습해서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음성만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하지만 이런 게 과연 필요할까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사무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팔렌 씨,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인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독일 제품들이 신뢰성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여기에 혁신을 더했습니다. 창 밖으로 뉴욕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마천루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기술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50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왔죠.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에어컨은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고 있었죠. 이게 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이미 많은 미국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기가 높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딸 줄리아였죠. 아빠, 우리 매장 앞에 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대요. 다들 한국 제품 입고 이를 물어본다고 해요. 사무엘은 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맥팔렌 씨,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불안감은 이제 완전한 혼란이 되어 있었죠. 30년간 굳게 믿어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걸까요? 사무엘의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았지만 쉽게 시동을 걸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맨해튼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매장 관리자 톰이었죠. 사장님, 오늘도 50명 넘는 손님들이 한국 제품을 문의하고 돌아갔습니다. 경쟁 매장들은 이미 한국 제품 예약을 받기 시작했대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었죠. 한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디, 신뢰는 시간이 만드는 거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본 한국 제품들의 놀라운 기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돌려 매장에 들렀습니다. 오전임에도 매장 앞에는 10여 명의 손님들이 서성이고 있었죠. 한 손님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맥팔렌 씨, 제가 20년 동안 독일 제품만 써왔어요. 하지만 이젠 바꿔보려고 해요. 이웃집에서 한국 제품을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쯤 입고될까요? 답을 하지 못한 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일 가전업체들과의 오랜 계약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20년 동안 그들과 쌓아온 신뢰와 파트너십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때 딸 줄리아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사무엘리의 쇼룸은 보고 오셨어요? 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본 것들이 사실이야? 정말 그렇게 대단한 기술들인가? 줄리아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더니 여러 리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소비자들의 만족도 조사,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 결과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가리키고 있었죠. 아빠, 저도 이제 독립해서 새 집을 구하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한국 제품을 사고 싶어요. 스마트홈을 꾸미고 싶다고요. 줄리아의 말에 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우연히도 한스와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죠. 기술에는 타협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타협이 아닌 진화였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이었죠. 잠시 후 사무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맥팔렌 씨, 어떠신가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만 테스트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당신 집에 우리 제품들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요. 순간 거절하려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매출 그래프가 떠 있었죠. 최근 6개월간 꾸준히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었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시진 마세요.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30년 전 독일에서 받은 수료증이 보였죠. 최고의 기술을 향한 끝없는 추구 그 문구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매장 밖에서는 여전히 손님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한국 제품을 찾고 있었죠. 제 고집 때문에 매장이 무너지도록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을 저버려야 할까요? 줄리아가 커피를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빠, 원칙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예요. 독일 제품의 장인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가치를 인정할 순 없나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 제품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단순한 제품 라인업의 변화가 아닌 제 인생 철학의 변화를 의미할 테니까요. 결국 그날 밤 사무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만 테스트해보겠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설치가 시작됐죠. 설치 기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맥팔렌 씨, 각 제품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설명은 마치 독일 엔지니어들의 브리핑을 듣는 것 같았죠.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로 설치된 건 스마트 냉장고였습니다. 설치 기사가 냉장고 문을 열자 내부가 카메라로 촬영되며 스마트폰으로 전송됐죠. 장보기 목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유통기한 관리도 해드리고요. 처음에는 이런 기능들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냉장고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우유가 내일까지예요. 근처 마트에서 세일 중입니다. 식기세척기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 중인 건가요? 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네,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기사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척 완료 후였습니다. 와인잔에 물자국이 하나도 없네요. 제가 감탄하자 기사가 웃으며 설명했죠. 미네랄 성분을 분석해 최적의 세척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인덕션은 제 요리 실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테이크를 굽는데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죠. 고기 두께 3.2cm, 미디엄 레어로 설정했습니다. 3분 후 뒤집어 주세요. 마치 전문 셰프의 비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세탁기는 옷감을 자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울 섬유가 감지되었습니다. 최적 세탁 코스로 변경할까요? 제가 평생 써온 독일 제품들은 이런 기능은 꿈도 꾸지 못했죠. 게다가 전기료는 이전의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이 제품들 없인 살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커피 머신이 최적 온도의 커피를 내려줬죠. 로봇 청소기는 제가 출근한 시간에 맞춰 알아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제품들이 가진 견고함과 신뢰성은 분명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죠. 이건 마치 제품이 아닌 똑똑한 비서를 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제품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였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 한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영상통화로 집안을 보여주자 한스는 한동안 말을 잊었죠. 이건 혁명이군. 독일 엔지니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매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진열된 독일 제품들이 갑자기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스마트 기능은 없나요? 손님들의 질문에 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전기세였습니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보니 40%나 절감됐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란 게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과 편의성의 혁신적인 진보를 의미한다는 걸요. 줄리아가 퇴근 후 집에 들렀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내가 원하는 스마트홈이 어떤 건지 이해할 것 같구나. 20일째 되던 날 사무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맥팔렌 씨?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더군요. 한 달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제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혁신은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발걸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40%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의 가치를 깨달은 그 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곧바로 매장 관리자 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매장 앞에 이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죠. 새벽부터 기다렸다는 손님들이 문 앞에 캠핑 의자까지 펴놓고 있었습니다. 맥팔렌 씨, 지금 주문하면 관세 적용 전에 받을 수 있나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아직 한국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데. 그때 사무엘에게서 전화가 왔죠. 맥팔렌 씨, 지금 전국이 난리입니다. 모든 매장에서 한국 제품 사재기가 시작됐어요. 잠시 후 뉴스 밴이 매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현장에서 맥팔렌 씨를 만났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당연한 조치라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전 달랐습니다.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순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뿐이죠. 그날 하루 종일 매장은 전쟁터였습니다. 한국 제품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맥팔렌 씨, 제발 재고 좀 확보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는 가격이 40%나 오른다는데 지금이라도 계약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줄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예요. 다들 한국 제품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휴대폰을 보여주었죠. 온라인 쇼핑몰들은 이미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한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에디, 독일에서도 난리야. 한국 제품들이 유럽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심지어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도 한국 제품을 사려고 해. 한스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고민했습니다.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독일 제품만 가득한 매장 진열대가 더욱 공허해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맥팔렌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관세 인상 전 물량을 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만 가능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신혼집 가전을 한국 제품으로 맞추고 싶어서 왔어요.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요. 책상 위에는 독일 업체들과의 오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신뢰관계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브랜드의 선택이 아닌 시대의 흐름이었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제가 한 달간 써본 한국 제품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집 안 상황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하고 식재료 상태를 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한국 제품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불빛이 보였죠. 이제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사재기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걸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결국 일어나 서재에 앉았죠. 책상 위에는
제 인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BMW에서 받은 상장들, 독일 기업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한스와 나눈 수많은 편지들. 각각의 물건들을 만지며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깜빡이는 걸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의 첫 아침이 떠올랐죠.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좋은 기술이란 무엇인지, 장인 정신이란 무엇인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평소보다 이 시간이나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매장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담요까지 들고 와 계시더군요. 캠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3년 단골이었던 윌슨 씨였죠. 맥팔렌 씨, 전 지금까지 독일 제품만 고집해왔어요. 당신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매장 관리자 톰이 놀란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베스트바이에서 한국 제품 예약이 시작됐대요. 벌써 일주일치 물량이 동이 났답니다. 월마트도 오늘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요. 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쟁 매장 사장인 마이크한테도 전화가 왔죠. 에디, 자네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 나도 방금 계약서에 사인했네.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전부터 고민했어.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더군. 마이크의 목소리는 묘하게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는데 책상 위 모니터에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온 거였죠.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 첫 문장부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메일을 읽어내려가며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심지어 새로운 스마트 기능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창 밖으로는 매장 앞 인파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이 아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들은 분명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 줄을 서고 있을 텐데. 점심시간, 줄리아가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봤는데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이네요. 아빠, 우리 집 제품들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문득 지난 한 달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자동으로 커피를 내려주고 식재료 관리를 해주고 전기료까지 절약해주는 그 제품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어 있었죠. 정말 편리하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줄리아가 빙그레 웃더군요. 그럼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매장 손님들도 그 편리함을 원하고 있다는 걸요. 아빠가 추구하시는 품질과 기술, 그게 이제는 모습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후 3시, 사무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죠. 맥팔렌 씨, 방금 확인했습니다. 관세 발표 후 첫 주문량이 평소의 5배래요. 지금 계약하시면 첫 물량은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 밖으로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장 직원 제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님들이 독일 제품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세요. 다들 한국 제품만 찾으십니다. 어떤 분은 독일 제품은 마치 옛날 흑백 TV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30년 전 한스가 준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날, 그가 이 만년필을 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디, 진정한 장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장인의 사명이지. 전화기를 들어 사무엘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매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한 손님이 화를 내고 있었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다른 매장은 다 한국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는데 여기가 뉴욕에서 제일 큰 가전 매장이라면서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매장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열된 독일 제품들이 처음으로 낯설게 보였죠. 그동안 제가 고집해온 것은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향수였을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켰습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죠. 책상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제품을 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순간이었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제가 그 흐름에 동참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의 계약서를 손에 들고 있는데 문득 제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죠. 에드워드, 진정한 용기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매장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첫 물량이 도착하자 손님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드디어 맥팔렌 매장도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는군요. 어떤 분은 박수까지 쳐주셨습니다. 제품을 설치하러 온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술가처럼 섬세하게 제품을 다뤘죠. 각 제품의 시리얼 넘버를 기록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최적화하고 성능을 2번 점검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장인 정신이라는 걸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책임감이었습니다. 설치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간 매일 점검을 오겠다고 했죠. 고객님의 만족이 확인될 때까지가 저희의 일입니다. 이런 마인드는 제가 독일에서 배운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독일의 한스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제 매장의 변화를 보더니 그가 말했죠. 에디, 자네가 옳았어. 나도 이제 알겠네. 한국이 이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야. 그들은 장인 정신을 재해석한 거야. 실제로 매출은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고객들의 표정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개척자가 된 것 같았죠. 어느 날 한국의 연구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그들의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한국을 방문했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연구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젊은 연구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불가능은 없다는 그들의 신념. 연구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들의 연구실에는 특별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한계는 내일의 시작점이다. 이 문구야말로 한국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매장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거죠. 매장 한켠에는 스마트 리빙존을 만들어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줄리아는 이제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변화가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죠. 이제는 저도 이 혁신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으니까요. 최근에는 독일 본사에서도 자문을 구해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더군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겸손함에 있습니다. 항상 배우려 하고 항상 개선하려 하죠. 지난주에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다음 세대 제품의 청사진은 믿기 힘들 정도였죠.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사용량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참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매장 간판을 올려다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의 기술이 제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인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리를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어제 저녁 줄리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제품의 진화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혁명이에요. 저는 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란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 하면 저렴하지만 성능은 의심스럽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사재기까지 벌어질 정도라면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선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이 100년간 쌓아온 기술을 한국은 단 50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 아닙니까? 오늘의 한계는 내일의 시작점이다. 한국의 연구실에 걸려있던 이 문구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경제 발전을 넘어서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와,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 싶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지금까지 DJ 수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